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이슈가 또 나왔어요. 다음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? 허은아, 김 여사와 7월 통화, 한해 섭섭함 토로, 언짢음 있더라. 네. 이게 갑자기 툭 나왔습니다. 네. 어제 저희가 사실 동아일보 기사로 좀 전해드리긴 했었어요.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. 허은아 대표가 시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그때 김 여사가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7월이었는데 그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 지난주 이렇게 나와서 아니 최근에 왜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한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. 7월이었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. 근데 관련해서 어제 허은하 대표 기자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물어봤겠죠.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? 왜 전화한 거예요?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그 대화 내용 안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고요. 다만 이 모든 내용이 처음 시작이 용산이었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요. 왜 목소리를 들었던 7월 12일이면 벌써 3개월도 지난 내용입니다.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을까? 이걸 용산에서 공개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지점이 그것입니다. 다른 야당 대표든 다른 분들이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처럼 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용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요. 네, 지금 허은하 대표 얘기는 아니 3개월도 더 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. 나는 입이 무거운 편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얘기를 김기용 대변인님. 네.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얘기는 둘이 통화했는데 나는 얘기 안 했으니 용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나도 이걸 지금 3개월 지나 지금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허은하 대표가 직접 언급한 건 아니죠. 어제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쵸. 답변 형식인데 네. 이게 이제 방송 중에 이제 패널의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좁혀서 기자분들이 그렇다면 허은하 대표 아닐까 그래가지고 입장을 낸 겁니다. 그렇다면 전 역으로 이 부분을 용산에서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죠? 뭔가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이거를 리크하거나 어떤 그분 패널한테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죠? 그리고 그 패널 분은 용산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용산이 입지가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. 김건희 여사가 물론 좋은 의도로 이분이 이제 시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리고 예전에 국민의힘 쪽에 수석 대변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황에서 사적인 관계 속에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설명을 했잖아요.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다. 이게 결국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어떤 간격을 좀 더 벌리려고 하는 게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용산이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? 결국 저는 뭐냐면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허은하 대표가 딱 얘기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. 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준 거는 네. 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부상을 당한 어떤 아는 관계 속에서 그걸 했고 지나치게 이거를 정쟁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7월에 전당에 굉장히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를 가지고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럴 때 전화해서 길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. 네, 신주호 대변인님 짧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. 그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적 문자를 보냈다라는 논란이 벌어진 게 7월 4일입니다. 네. 근데 허은하 대표한테 연락한 건 7월 12일이에요. 그러한 논란이 있는 와중에 연락을 했다? 이거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? 게다가 허은하 대표는 뭐 저희 당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정치활동하시는 분 아닙니까? 그런 분한테 이런 전화한 거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그 평론가 분한테 전달하진 않았을 거고 네.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걸 들은 보좌진이 어떠한 언론인한테 얘기를 했고 그 네. 언론인이 그 평론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수적이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. 아니 어떻게 영부인이 통화한 내용을 네. 그 보좌진이 언론인한테 전달하고 그것이 또 유포가 되게끔 합니까?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
그 영부인께서 공개 활동만 안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. 이러한 것들도 안 하셔야 됩니다. 전화 통화하면서 야당 대표한테 연락하고 하면서 뭐 당권 주자를 소위 험담하는 이런 것들 안 하셔야 되고, 무엇보다 보좌 체계를 더욱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꾸려야 될 때다.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. 네. 지금 말씀은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가게 된 연유를 내가 알아봤더니 지금 신조 대변인 취재예요. 네. 그냥 알아봤더니 이게 뭐 김 여사장이 용산 쪽에서 의도하고 흘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옆에서 들은 사람의 참모진의 전원을 더해서 한 시사평론가의 얘기까지 들어갔더라.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됐더라. 좀 그 말씀입니다. 그러니 결론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,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개각설에 대해서 일축을 했죠. 국무회의 전환용 인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요 사안이 지금 계속 마치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서 모든 이슈가 다시 인적쇄신, 다시 그래서 특별감찰관 뭐 이런 얘기로 계속 돌고 있어요. 이 굴레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1월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아마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?